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돈이 되겠어 하잖아. 한 달 딱 일을 했는데 800만 원 정도 번 것 같아, 첫 달에. 안녕하세요, 괴물입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베트남에 살면 진짜 삶은 어떨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얘기만 푸는 것보다도 초대 손님을 좀 모셨어요. 저희 말고도 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 MZ세대, MZ 부부들의 삶은 어떤가, 겉으로 봤을 때 막 휴양지에 살고 좋고 이걸 떠나서 진짜 삶의 현장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 전통주 시음 영상 혹시 기억하실까요? 티키타카 굉장히 잘 맞았던 부부 기억하실까요? 안 보셨다면 영상 보고 한번 와주시고, 우선 간단히 이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피트니스 사업을 크게 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볼링 선수 출신. 두 분 다 체육 쪽이시네요, 어떻게 보니까. 실업 선수 하다가 코로나 때 통화해요. 씨름 선수세요? 아니 실업 아, 선수 실업팀 그런 거 개 잘하는 메달리스트. 메달리스트. 하여튼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우리 이분들이 어쩌다가 또 베트남에 왔고, 오늘의 얘기들 마음껏 풀어주세요. 네. 저랑 처음 봤을 때가 온 지 얼마나 됐을 때요? 얼굴 본 거? 나는 사실 뷰머리를 오기 전부터 알았지. 여기를 올 계획을 하고 맞아. 2달 만에 준비해서 오는데 의지할 건 뷰머리밖에 없어. 구독자가 많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골드코스트 쫙 보여주면서 뭐 얼마예요? 월세가 800만 동이에요. 저희는 뭐 바다 쪽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걸 하는데 집을 얻어야 되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뷰머리한테 다 질문을 했어.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제가 대답했어요. 답장해줬어. 그래서 우리 착하네. 그래서 뷰머리가 답장을 했어. 우리는 왜냐면 나트랑 네 영상을 정주행을 맞아. 했단 말이야. 수호가 처음에 뷰머리 봤는데 연예인 같다고. 그래서 뭐 유튜버인데 뭐 그 정도까지야? 내가 구독자 내가 더 많았거든. 아니 틀리잖아. 뷰머리 만났어 막 이러면서. 베트남에 오게 된 거는 결혼하고 사실 한국 경기도 안 좋았지만 둘 다 너무 지쳐 있었어. 신혼 초에 아기를 가지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싸움이 되게 잦았어. 왜냐면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상사, 내가 스타트, 나중에 후임으로 와서 엄청 싸웠어. 근데 수호가 엄청까지는 아니요. 회사도 힘들어지기도 했고 경제 상황으로 막 나가는 게 맞아 해가지고 나갔는데, 수호 삼촌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셔. 수호야 너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와볼래? 한국 사람이 와서 할 게 되게 많아. 그 소리 하나 듣고 그냥 놀러 왔어. 너무 좋은 거야. 날씨도 좋고 막 맞아. 모든 게 다 행복했어. 일에도 너무 쩌들어 살았고 회사가 조금 휘청하니까 월급 안 나올까 봐 우리 불안해하면서 둘 다 2달 이상씩 월급이 밀렸었거든. 같은 회사인데. 그래서 나가라 그런 거야. 회사가 힘든 건 이해를 했어. 그래봐야 진짜 300만 원 요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알뜰살뜰 모아서도 못해.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밀렸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밤에 둘이 2인 1조 대리운전을 했어. 내가 뒤에 쫓아가고 수호가 생각 손님을 받고 좋았네. 수호를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약간 이런 현타감이 좀 왔을 때 놀러 가볍게 한번 와봐. 너네 왔다가 괜찮으면 잠깐이라도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면서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바람 쐬러 가자.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이것도 진짜 인생이 바뀌려면 그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 게, 딱 힘들 타이밍에 삼촌이 딱 건드려줬고, 모아둔 돈을 꺼내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수입을 벌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자 시작해서 이제 몰래 대리운전을 했는데 피로 새벽 3시까지 그걸 해봐. 사람이 좀 피곤하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되게 불안했었어. 근데 여기 딱 오자마자 사이도 좋아졌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자 해서 당장 뷰머리 거 정주행해서 날 새서 갔어. 맞아. 자기야 집에 골드코스트에 롯데마트가 있대. 그러면 베트남에 정착하고 싶다. 그럼 뷰머리를 일단 구독을 해야겠네. 그럼 당연한 거지. 아 너무 자기적이다. 진짜 자기적이다. 아니야. 근데 미안한데 그건 당연한 거야. 자기적이다. 아니야. 근데 그건 당연한 거야. 자기적이다. 일단은 뷰머리를 구독하. 누구나 잘 나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30대 초까지 엄청 잘 나갔어. 30대 중반 되면서 운동이라는 게 경력자를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천혜거든. 젊고 신입에 팔팔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인원들을 뽑거든.
그러니까 자꾸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게 중반이 넘어서야. 그래서 업종을 바꿔보려고 공부도 해보고 자격증도 따봤는데 면접에 기회조차 없어. 마흔이 되면 회사든 어떤 전문직이든 경력도 없고 뭐 새로 도전하기가 애매한데 여기 베트남 와서 딱 느낀 게 나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내가 마흔이 넘어서 43, 4세 왔는데 아이고 젊다 어리다. 내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뭔가 젊어진 거 있지. 아이고 한창 좋을 때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약간 다시 사는 기분이 좀 들어. 베트남 와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자존감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 못 보는데. 지금 직업군이 여러 번 바뀌었지. 결국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인건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이고 직업군이 한 3번 정도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여행업, 식당도 있고 뭐 어떤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처음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교육 잠깐 받고 베트남어 하나도 몰라도 한국 사람만 상대하는 일을 했어. 근데 그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게 월급제가 아니었어. 그냥 프리랜서 개념에 한국 사람들 잠깐 오면 뭐 안내를 좀 도와준다든가 알바 개념이었다 치면 돈이 되겠어 하잖아. 수입적으로 안정적이진 않지만 돈이 돼. 기회의 땅이야. 그렇지. 수입으로 딱 따졌을 때는 어떤 방면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낫고 안정적이진 않아도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거고. 아예 다 까놓고 얘기하면 공부를 한 3, 4개월 했어. 이 나라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번 것 같아 첫 달에. 개인 능력 차이도 굉장히 맞아요,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 한국인이 베트남에 와서 직업을 구하기 쉬운가요? 누구나 쉽게 벌 수 있는지. 직업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워. 근데 성향이라는 게 다 있고 자기의 장점이라는 게 파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긴 어쨌든 한국인들이 취직하는 건 대부분 여행업이야. 여행객을 상대하는 한국 사람들을 상대해야지만 하나를 벌 수가 있지. 갑자기 만약에 베트남에 일하러 가서 나는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러면 한 달에 뭐 700만 동 받을 수도 있고 1000만 동 받을 수도 그치. 있어. 근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매니저를 할 거야. 이러면 또 페이가 올라가고 한국어를 할 수가 있고. 그치.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개인 능력 차이는 확실히 있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 이런 사람이라면 돈을 못 버는 건 당연하겠죠. 전체 큰 업종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을 한국인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고 뭐 마사지사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국인의 그 지출과 소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년 차가 된 지금의 생활은 어때요? 한국에 비해서 말고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졌다? 아니면은 좀 이제 좀 아니다 언제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해외살이라고 통틀어 보면은 접을 생각은 없어. 우리는 아이를 낳아도 치앙마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자기가 치앙마이 가서 한번 살아볼까? 돈을 좀 많이 모았다가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 가서도 한번 살아볼까? 약간 열린 마인드는 있어. 예전에는 한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득하니 사는 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 우물하는 개구리였다. 우린 너무 만족해. 이게 돈이 좀 여유 있다 보니까 또 싸울 일도 덜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 얘기 좀 해줘봐요. 단점. 그게 제일 힘들었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알찰 수 있을까? 아는 사람이 없어. 할 게 없어. 그냥 땅굴을 파고 계속 들어가는데 맞아요. 날씨도 어둡고 기압도 안 좋으니까 비 많이 오니까. 좀 잘못될 것 같은 거야. 외로운 성격의 해외생활 쉽게 보고 기회의 땅이니 원다 하면은 필패야 필패. 이게 외국이다 보니까 좋은 점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약이라든지 여기에서 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유흥 이런 것들에 빠지면서 피폐해지고 페인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버려요. 저도 내가 정신 진짜 딱 차리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이제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인드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나는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유혹들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고 확실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좀 뚜렷하기는 해요. 호기심이 많고 개척 성향에 있고 하신 분들은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경험해보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근데 남의 얘기를 듣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까지의 베트남 생활로 봤을 때는 추천할 만하다. 전제는 들어가지.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오는 거잖아요. 직장도 다 때려치고 오는 거고 이게 조금은 후회스러운 선택이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너무 만족스럽고 추천을 하고 싶은 건지. 그냥 폭 좁게 베트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나트랑 달라 생활해본 사람으로서는 치안 좋고 사람들 내 기준에서 중국보다 따뜻했고 내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 나한테는 너무 감사한 나라야.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 호기심에 잠깐 올 순 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경험상은 너무 추천. 그리고 40이 넘었어, 50이 넘었어. 지루한 한국에서 삶이나 대접을 못 받고 있어. 한 번쯤은 도전해볼만 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강추해요는 아니지만 그 시기에 내가 좀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나랑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면 추천. 포기하고 간다고 해도 한 달 살기든 3달 살기든 취직을 해서 일을 해보고 해볼만 하다. 나와서 경험해볼만 하다. 시야를 좀 넓혀보고 난 다음 결정해도 된다. 여기를 10년, 20년 살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그러고 나서 뭐 1년 법인 비자를 받든 뭐를 하든 그건 추천. 한국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한테 추천하는 건 아니고 조금 현타가 왔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전문직을 하다 마트 막 캐셔를 하고 있거나 대리운전을 하고 있거나 언제까지 내가 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기초생활비 정도 비행기 티켓에 한 월세 2달치 정도를 들고 와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내가 느낀 건 딱 그래. 한국에서 자리를 좀 잃고 가고 있을 때 나한테는 너무 감사한 기회의 땅이 돼가지고 여기는 어떤가에서 여행 삼아처럼 오게 됐지만 모든 걸 다 뒤집었던 게 베트남이야. 이 인식으로는 되게 치안도 안 좋을 것 같고 막 지저분할 것 같고 부모님들은 걱정 많이 했지 거기 치안 좋대냐 했는데 너무 좋고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해보고 나니까 뭐 수익이야 성향 따라서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능력치는 있겠지만 나는 여기 생활에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지만 1년 차 때 처음에 정신없을 때 알아가던 때보다 2년 차가 훨씬 더 만족스러워. 왜냐면 이제 이런 건 여기 있지 이런 건 이거지 또 이렇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지 여기에 생활에도 나도 돈이라는 것도 익숙해지고 하니까 되게 만족스러워. 우리야 가족이 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 휴모린에도 이제 남편이 주재원으로 왔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아 이래도 되겠다 해서 싶어서 했던 거지 막연하게 와서 요건 좀 힘들 것 같다. 수입과 지출과 소비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을 수 있는데 결국엔 진짜 이게 현실적인 얘기라서 그렇거든요. 짧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방면에서는 한국보다 수입이 많고 소비는 적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는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은퇴 생활 영상에서도 말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마찬가지로 꿰뚫어서 봤을 때는 이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내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안 되면 내 삶이 안 윤택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흘러갔기 때문에 이 삶을 더 추천합니다. 이 삶을 더 추천합니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베트남의 현실 생활은 결국에는 한국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돈이 중요하다. 뭐 여기 산다고 다 잘 벌지도 않고 좀 그런 차이들은 다 있기 때문에 살아보고 싶다, 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살이, 3달 살이로 해서 본인이 충분하다라는 느낌 말고 3달 살기를 하러 왔을 때도 일을 구해보시고 일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맞느냐에 따라서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라고 만드는 영상은 아니에요. 저희도 결국에 만나면 돈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요즘 괜찮아요, 벌이가 어때요, 요즘 얼마 써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죠, 옛날보다 많이 올랐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한국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베트남에 한번 가서 살아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되게 많이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년차의 MZ 부부와 지금 4년차의 MZ 부부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나이 따라서도 다르고 상황 따라서도 다르고 일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사실 현실적인 삶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냥 궁금했던 부분을 긁어주는 영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